네, 매주 금요일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의 정석 진행의 아나운서 김나입니다. 오늘도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하면서 다음 주 시장을 잘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세워드릴 거고요. 좋은 종목들 공략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하신다면 또 5월 시장을 든든하게 이겨내실 수 있는 전략들 세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상승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발 훈풍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 기대감에 시작했던 우리 국내 증시는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지수 흐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 현재 구간에서 2728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866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양시장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금일 유망 업종에는 또 게임과 화장품주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이제 게임사들의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시장에서 펄어비스와 NC소프트를 필두로 이런 주요 게임사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발표가 되면서 게임주들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후에 출시되는 이런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게임주들 앞으로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체크포인트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실적과 이제 수출 호조에 이번 주 내내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황 자체에 대한 개선과 함께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가 체크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섹터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제 AI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AI 시장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주요 대기업들 애플과 구글 등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 AI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좀 인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또 애플에서 올해 9월에 이제 올해 하반기에 애플 AI 아이폰을 최초로 좀 출시를 하겠다라는 이런 소식들과 함께 AI 시장이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와 의료 같은 이 AI 시장이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오늘의 AI 챗봇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투자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해당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또 2부에서 저희가 전문가님 모셔보고 또 해당 포인트들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들 나누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오래 기다리셨죠? 우추열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고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익의 정석의 오철입니다. 자, 요새 또 사실 이제 전일미 증시가 고용지수가 약간 악화가 되면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시사가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일미 증시가 약간 상승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긍정적이겠구나 하고 보고 있는데 코스피는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피는 나쁘지 않은데 코스닥 이 녀석은 다시 한번 곤두박질 치는 그런 아주 속상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제가 누굽니까? 여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나올 수 있는 녀석들이 반드시 있다. 사실상 이제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코스피 코스닥 지수인데 상승이 나오는 듯 하면서도 다시 또 파란불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코스피는 음봉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 중입니다. 코스닥은 임봉에서 하락 중인 상태이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이었다가 어느 정도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는 녀석들이 반드시 있다. 여기에서 과연 어느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할 것인가 이래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제가 또 누굽니까? AI 오다 하면서 AI 관련주를 가지고 올 때마다 그 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이제 적중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태인데 보시면은 코세스, 코난 테크놀로지, 뉴프렉스, 라운피플, MDS 테크 다 AI입니다. 다 AI. 다 AI 관련주이고 파라다이스는 아니고 유진로봇 이런 것들도 그 AI, MC넥스도 AI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다. 차량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다 어느 정도 다 AI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AI를 가져왔다 하면은 굉장히 강세인데 사실상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벌써 한 반년쯤 된 것 같아요. 한 네. 반년쯤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공략을 한번 했었죠. 공략을 하고 그때 한 200%였나? 네, 200% 정도 이제, 그 네. 이상이었을 거예요. 네. 어쨌거나 그 정도, 그 온저리 정도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 녀석은 이제 떠나갔구나. 이제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겠구나 했는데 자리가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략을 해도 되겠다 해서 제가 오늘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 공략주는 굉장히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채널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 오채 전문가님께서 이제 그동안에 수익의 정석 방송을 진행하시면서 좀 공략해 주셨던 많은 방송 공략주들 중에 AI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의 방송 공략주 역시나 AI 관련주 준비를 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코세스 같은 경우에도 온디바이스 AI로 전문가님께서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공략을 해 주셔서 저희가 상한가 달성한 이후에도 또 한 번의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75%라는 상승률 함께 하실 수 있었던 수익의 정석 방송 공략주고요. 이 외에도 또 라운피플 같은 경우에도 AI 머신 비전이라는 투자 모멘텀으로 한번 공략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20%가 넘는 또 큰 상승을 함께 하실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중에서 또 MDS 테크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로 전문가님께서 공략을 해주셔서 총 2번의 공략을 해주셨던 그런 방송 공략주입니다. 해당 종목으로 이제 또 한 종목으로만 거의 50%에 가까운 상승률을 시청자분들께서 함께 하실 수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오추열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신 AI 관련주 또 시청자분들께서 기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또 이렇게 AI 관련주들로도 그동안에 참 수익률을 많이 상승률을 방송 공략주들 그쵸. 굉장히 많은 수익을 주셨는데 저희가 또 2주 전에 공략해 주셨던 MC넥스 같은 경우에도 또 20%의 상승 이번 주 내내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에도 그리고 저저번 주에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제가 공략을 잡을 때는 이 바닥에 그 발바닥 그 각질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눌려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느 정도 꽤 많이 올라온 상태로 제가 봤을 때는 한 발목 부근 그 이상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ADAS 같은 사업을 영위를 하기 때문에 네. 현대기아차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샤오미라든지 비아디라든지 여러 전기차들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계속해서 돈을 크게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녀석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UAM과도 접목이 충분히 가능하고 또 향후에 나올 휴머노이드 그 자율주행과도 다 접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MC넥스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러면은 언제 들어가야 되냐, 지금 당장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으나 그런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제가 언제가 타이밍이 굉장히 적절하다 하고 안내를 해드리니까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상 네. 또 오늘 제가 AI 관련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앵커님. 네네. 앵커님이 보시기에 요새 AI 관련주 좀 어떠신가요? 저는 요새 또 의료 AI 쪽에 조금 관심이 있는 오. 편이거든요, 전문가님. 또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더라고요. 삼성 메디슨. 네. 역시나 삼성전자가 네. 움직이면 삼성전자의 그 아래에서 그 큰 움직임들, 그 외적인 네네. 부분, 뭐 하청처럼 보여지는 그런 자회사에서 뭐가 인수를 한다, 뭐 어쩐다 하면은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관련주들이 부각을 많이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AI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당연히 중요하죠. 원래 네네. 산업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의료 시스템들이 굉장히 크게 곽강받는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먼저 AI 의료 쪽 많이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AI 의료를 하기 위해서는 AI 반도체라든지 AI 뭐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왜냐하면 AI가 정교해지려고 하면은 그거에 따른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삼성에서 갤럭시 S24를 출시를 하고 나왔을 때 올해 초에 출시를 했잖아요. 올해 초에 출시를 하고 나서 그거에 따른 그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애플과 뭐 온디바이스 AI로 맞붙게 된다고 해도 삼성전자가 이길 수 있는 확률들이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뭐 애플에서도 이번에 공격적인 인수전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네.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의료 AI도 굉장히 괜찮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고, 사실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5월 시장 역시나 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 또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할지가 참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그동안에 이제 AI 관련주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방송 공략주들의 큰 상승률을 가져가 주셨던 전문가님이신데, 또 오늘 방송 공략주로 AI 관련주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시청자분들도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또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방송 공략주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들, 그리고 해당 종목의 가격 전략까지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이제 고금리 여파로 이제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연내에는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좀 의견들로 치중이 되고 있고, 국내 스타트업들도 이렇게 투자 심리들이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뭐 연준 의장도 그렇고 네. 총재도 그렇고 다들 왔다 갔다 갈팡질팡합니다. 왜냐하면 모르거든요. 지금 이 고용 시장이 어느 정도 불황이 계속 일어날지 아니면 호황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안 좋아지면은 잠깐만 기준금리 인하할까? 좀 좋아지면 지금 하면 안 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아이작 뉴턴도 사실상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천재의 움직임은 내가 파악을 할 수 있겠으나 네.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파악을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롬 파월 의장도 그렇고 여는 총재도 그렇고 계속 갈팡질팡하는 그런 움직임들 속에서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시장 아무리 기준금리를 인상을 만약에 한 차례 더 한다. 네네. 물론 전반적으로 지수가 푹푹푹 꺼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힘들겠죠. 조금 오래 가져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녀석들이 무엇일까 고민을 했어요. 네. 그런데 역시나 AI. 또 AI일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은 AI 시장을 먼저 선점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네. 기업, 다른 나라보다 몇 년, 몇십 년은 더 앞설 수 있는 기술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업들이 계속 AI를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거기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뭐 AI 반도체라든지 또 여기에서 뭐 빅데이터라든지 뭐 클라우드는 이제 약간 조금 뒷전이 됐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반도체 쪽이나 뭐 아니면 AI라든지 그리고 또 AI 챗봇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또 휴먼 AI 요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를 많이 받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다 압니다. 여러분들 계좌가 다 파란불일 거 아는데 거기에서 실납 같은 희망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I 관련주 방금 보셨다시피 시청자분들 눈에 참 익숙한 그런 AI 관련주들도 많이 보이실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이제 AI 관련주들 중에서도 섹터 내에서도 세분화가 되는 만큼 또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종목 같은 경우에 단 한 가지 종목 저희가 매주 금요일 요 방송 1시간 동안만 공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는 AI 관련주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을 시점에 좀 저점에 위치한 그런 종목, 좀 크게 상승 보여줄 수 있는 종목 궁금하시다면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이제 AI 관련해가지고 뭐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서 네. 또 AI 스타트업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인수를 하고 있다라고 그쵸. 하더라고요. 그런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고 사실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의료 AI 스타트업 기업을 이제 네네네. 인수를 소니오. 하면서 그러면서 이슈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좀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AI 시장은 이제 좀 늦었다. 네. 한 발 늦은 상태가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 자체도 선반영되는 게 주식인데 어느 정도 많이 한물 간 게 아닌가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을 하는 게 바로 AI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AI 붐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제 시작. AI 붐이 왜 이제 시작이냐? 그 전까지는 뭐 혁신가들이 먼저 나타나가지고 얼리 어답터들이 먼저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그 중간에 캐즘이라는 구간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죠. 네. 경제학 용어인데 그 중간에 잠깐의 수요가 뚝 떨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할 사람들 다 하고 전기차 살 사람들 다 사고 이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기 직전에 어느 정도 수요가 뚝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AI 시장이 딱 그 부분에 위치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상승이 나오고 있다가 갑자기 수요가 뚝 떨어진 상태. 그런데 이 떨어진 상태에서 대기업들은 뭐 하고 있다? 인수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를 할 겁니다. AI 붐이 이제 시작을 한다 하면서 애플이 지금 현재 2023년도 한 해, 작년 한 해에만 30여 개 이상,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32개입니다. 32개의 기업, AI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뭐 큰 기업들이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들, 작은 기업들, 물론 애플이 봤을 때는 모든 기업들이 다 작을 거예요. 작은 기업들을 다 인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애플이 왜 AI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AI 기술은 의료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지금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뭐 그 중입자 치료 해가지고 뭐 쏘고 뭐 하는데 그것도 다 AI의 기술력이 다 필요하다. 컴퓨팅이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AI 휴먼, 온디바이스 AI잖아요. 온디바이스 AI의 향후 지금 뭐 시리 부르면은 얘가 동그랗게 띵 뜨면서 뭐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누굴 부르면은 캐릭터가 형상처럼 딱 나와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생길 것이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누가 만들고 있냐. 지금 다 애플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정말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AI 인수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AI 시장이 거품일지 미래일지 지금 이 거품들이 빠지면서 그 기업들의 주가가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AI 시장 거품이 전혀 아니라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먼저 시동을 한번 걸어놓은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AI 갤럭시 S24 있잖아요. 갤럭시 S24의 온디바이스 AI 그 핸드폰을 잡기 위해 대항마를 누가 준비를 하고 있다? 애플이 아이폰 16
네. 아이폰 16 온디바이스 AI 제품을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올해 9월에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AI 기업 인수를 하고 있는데 애플이 작년에 2023년도에 32개의 기업을 인수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네네. 또 이제 구글은 21개, 메타가 18개, 마이크로소프트가 17개 순서대로 AI 스타트업 기업을 계속 인수를 하고 있는데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은 애플이 원래 한 2021년도까지만 해도 3, 4주에 하나 기업씩 인수를 했거든요. 네. 한 3, 4주에 너희 일로 와, 내가 인수를 할게. 너희 일로 와, 인수를 할게.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에 2023년도에는 2주에서 3주 만에 인수를 계속합니다. 한 2주만 되면은 야, 너 일로 와. 내가 챙길게. 하고 인수를 하고 너 내가 살게. 하고 기업들의 그 기술력들을 다 흡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큰 녀석들이 더 큰 거를 먹겠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인수를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는 뭐 애플 아이폰 9월에 항상 아이폰 9월에 출시를 하니까 네네. 9월에 출시를 하고 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생길수록 그 AI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AI 시장 주가가 기하급수적인 상승 흐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것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은 9월 달에 온디바이스 AI 제품을 출시를 할 예정이다. 정말 제가 오늘 그 안내를 해드리는 종목도 정말 아무리 오래 가지고 간다고 해도 9월 전에 청산 매도를 하시는 걸 목표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세네 달이나 나왔네요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세네 달 금방 갑니다. 그리고 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게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차트적으로나 지금 상황적으로나 슈팅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태다. 아이폰이 한마디로 시리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AJAX라는 그 인공지능 대규모 언어 모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곧 출시를 할 예정이다. 이 정도만 일단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 준비해 오신 수익의 정석 생방송 공략주 AI 챗봇과 관련된 AI 시장을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면서 해당 종목에 대한 공략 포인트들 좀 짚어주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애플에서는 30여 개가 넘는 그런 AI 스타트업 기업들을 계속해서 인수를 해오고 있고 애플뿐만 아니라 구글과 메타 등과 같은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서 AI 스타트업들을 지속적으로 인수를 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AI 분야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투자를 진행하겠다라는 부분들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애플에서 9월 달에 올해 9월에 AI 아이폰을 최초로 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대감들 때문에 최근에 애플 관련주들 계속해서 움직여 주든 그런 꿈틀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해당 공략주 역시나 이런 애플 AI 아이폰 출시와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던 이유가 이런 애플의 AI 아이폰 출시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급등세를 연출한 부분도 있는데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해당 공략주 시청자분들께서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신다면 이렇게 LG 이노텍처럼 좀 큰 상승을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6월에 이제 다음 달이죠? 다음 6월에. 달에 그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네네네. 거기서 또 팀쿡 애플 CEO가 이제 뭐 AI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하반기에 좀 큰 뭐 이슈가 될 만한 걸 가져오겠다 이런 발표를 또 한 기사를 봤거든요, 전문가님. 일단은 네. 그 팀쿡 CEO가 저는 이제 참 네. 그 기대가 되긴 합니다. 왜 기대가 되냐면은 원래 그 전에 CEO가 스티브 잡스잖아요. 네. 스티브 잡스의 그 사실 이제 예전 감성으로다가 스티브 잡스의 그 어마어마한 파급력 네. 하나 더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에 미치지는 않겠지만 사실상 지금 전 세계의 빅테크 기업을 거의 진두지휘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애플의 팀쿡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팀쿡이 이번에 공개를 하는 것도 뭐가 공개가 될 건지 사실 네.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거를 출시를 할 것인지 어떤 걸 공개를 할 것인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도 그렇고 제가 네.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이 팀쿡이 애플에서
공개를 할 게 바로 AI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밖에 네네.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라든지 뭐가 됐든 뭐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든지 뭐 휴머노이드라든지 뭐가 됐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AI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출시를 하거나 공개를 할 텐데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인 다시 한번 AI의 강한 AI 섹터들의 강한 수급이 크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셔도 아 그러면은 이제 AI가 죽은 게 아니라 네네. 다시 다시 좀 한번 살아나고 있다. 다시 한번 네. 심폐소생술에서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만 생각을 하셔도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전문가님 네. 사실 저는 LG 이노텍 보면서 네네네.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왜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좀 크게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러면 오늘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종목도 이런 AI 아이폰과 관련해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면 이 종목도 이렇게 LG 이노텍처럼 꾸준하게 좀 크게 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일지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LG 이노텍도 예전에 크게 올랐다가 쭉 빠졌잖아요. 네. 쭉 빠지고 이제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AI 관련 섹터들 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리 움직인 녀석들이 있어요. 뭐 LG 이노텍도 최근에 많은 상승이 나와줬고 네. 폴라리스 AI라든지 폴라리스 쪽 자체적으로도 큰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차트 이야기를 잠깐 뭐 어쩔 수 없이 나오니까 차트 이야기를 좀 할 텐데 네. 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차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오늘 공략을 하고 있는 그 차트가 네. 지금 뭐 LG 이노텍뿐만 아니라 뭐 폴라리스 AI와 비슷한 그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지금 보시는 게 폴라리스 AI입니다. 네네. 폴라리스 AI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게 아니라 폴라리스 AI인데 폴라리스 AI가 쭉 빠졌다가 어느 정도 장기 이동 평균선에 맞닿으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강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네. 흐름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전고점을 뚫고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죠. 왜냐하면 그 아래 매물대도 있고 거래량도 많이 받쳐진 상태에서 거래량이 한번 튀어주면서 이동 평균선을 하방을 찍었다라는 거는 이제는 상승 추세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차트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냐면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똑같이 크게 한번 슈팅 나왔다가 쭉쭉쭉쭉쭉 하락을 하고 나서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최근에 어제 마지막에 거래량이 한번 빵 터졌습니다. 네. 어제 거래량이 한번 빵 터지면서 그 이후로는 다시 한번 지속적인 거래량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폴라리스 AI처럼 전고점을 충분히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차트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야 이동평균선이랑 매물대랑 저런 거 거래량만 보고 나도 저렇게 해볼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체크를 한 다음에 뭐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막 다 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그럼 저거겠구나 하고 저렇게 세 가지만 보면 되는구나 하고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지금 폴라리스 AI와 제가 가지고 온 오늘 공략주가 어느 정도 차트의 움직임, 거래량이 튀어진 것까지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폴라리스 AI처럼 강한 흐름이 나와줄 수 있겠구나라고 결론이 도출이 돼서 여러분들께 공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네. 폴라리스 AI가 왜 이렇게 오른지 알고 계시나요? 그 폴라리스 AI 이제 엔비디아에서 지원한다라는 맞아요. 소식에 굉장히 그 그룹주들까지 같이 그쵸.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최근에. 진짜 네. 이게 폴라리스 AI가 폴라리스 측에다가 이제 뭐 엔비디아가 지원을 한다 이렇게 네네. 해서 그 종속 회사가 그쵸.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수급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요새 엔비디아 뭐 $900 넘어가지고 어마어마한다. 시가총액 미친 듯이 올라간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네. 너무 좋죠. 엔비디아 뭐 보유하신 분들도 너무 그 서학개미 분들도 너무 긍정적이고 굉장히 좋은 그런 이슈이지만 엔비디아가 고공행진하고 반도체 AI 관련주 이런 것들 하고 그러면은 이제 엔비디아가 손을 뻘치기만 하면은 굉장히 잘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엔비디아가 앵커님, 네.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1조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문가님. 맞나요? 1조는 네.
1조는 작년쯤에 넘었을 아, 거예요. 그래요? 1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한 네. 2조 한 2조 한 3천억 네. 원 정도 될 겁니다. 2조 3천억 달러. 네네. 죄송합니다. 2조 3천억 달러 정도 네. 될 건데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현재 그 엔비디아가 미국 시가총액 한 3위 정도 네. 되거든요. 네네. 한 3위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 1위가 혹시 어딘지 알고 계시나요? 1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아, 그렇죠. 지금 조금 네. 떨어져가지고 네. 지금 엔비디아가 한 880달러 정도 선에 유치를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한 2조 2천억 달러입니다. 2조 2천억 달러인데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은 시가총액 3위 네. 미국 시가총액 3위 기업인 엔비디아가 손을 쫙 뻗으니까 주가가 네. 빵빵빵 올라간 기업이 바로 폴라리스 AI다. 그러면은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네. 손을 쫙 펼쳐서 같이 협업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라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럼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3조 정도 될 겁니다. 3조 달러. 네. 3조 달러. 뭐 어마어마하죠. 3조 달러 정도 될 텐데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 달러 그러니까 엔비디아보다 시가총액이 더 큰 녀석이 네. 싹 손을 싹 뻗치면서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가지고 온 오늘 이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2조 달러가 넘는 기업이 싹 손을 뻗쳐가지고 폴라리스 AI가 미친 듯이 상승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엔비디아보다 시가총액이 더 큰 마이크로소프트가 손을 뻗쳤을 때에 이 기업 협업을 진행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에다가 이 뭐 신작을 발표를 하고 같이 출시를 한다라고 한 이 기업은 더 어마어마하게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다. 지금 보시면은 시가총액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엔비디아는 880달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400달러면은 엔비디아가 2배가 더 높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요즘 방송에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 금액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금액 주가 가격은 전혀 상관이 없고 이 가격이 액면 분할을 한 번 더 하냐 10번 더 하냐에 따라 가지고 엔비디아도 1달러, 10달러가 될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0만 달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가는 전혀 상관없이 주가의 크기, 그 기업의 크기 자체는 시가총액만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결론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이 엔비디아보다 더 시가총액이 큰, 몸집이 네. 더 큰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진행을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승이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이제 AI 챗봇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았던 이유가 폴라리스 오피스의 이제 종속회사가 엔비디아의 인셉션 프로그램의 회원사로 좀 선정이 되면서 폴라리스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었고 AI 챗봇 관련주에도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이 나와줬었던 그런 이력들이 있는데요. 이런 폴라리스 오피스와 같은 차트상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방송 공략주다라고 합니다. 가격 전략 저희가 차트 보여드리면서 제시를 해드렸는데 최근에 강하게 움직여줬던 이런 폴라리스 오피스와 같은 폴라리스 AI와 같은 차트상의 움직임을 비슷하게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해당 종목도 강하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 위에서 좀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시작점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시청자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이제 AI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된다면 해당 종목 역시나 크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또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 해당 종목 궁금하시다면 계속해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통해서 함께 해주신다면 또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신 해당 공략주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오늘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 방송 공략주를 무엇보다 시청자분들께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동안에 참 이제 AI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면 해당 종목의 상승률이 굉장히 크게 작게는 두 자릿수 대에서 또 크게는 세 자릿수 대까지의 상승률을 보여주셨던 그런 AI 관련주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강한 그런 전문가님이시기 때문에 오늘의 방송 공략주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코세스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상한가 달성한 이후에도 또 한 번의 강한 움직임 보여주면서 75%라는 굉장히 큰 상승률 이 방송을 시청하셨던 분들이라면 꾸준히 해당 종목으로 좋은 수익률을 좀 가져가셨을 것 같고요. 또 라운피플 그리고 MDS 테크 역시나 50% 안팎의 이런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셨던 전문가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AI 관련주 역시나 또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하신다면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사실 이렇거든요. 네. 그동안에 저희 방송을 좀 꾸준하게 시청을 하셨던 시청자분들이시라면 AI 관련주에 관련해서는 전문가님께서 워낙에 이제 수익률을 잘 주시는 전문가님이신 거는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동안에 이제 보여드렸던 이 AI와 관련된 수익률들은 지나간 거잖아요. 전문가님께서 끝났죠. 하시는 말씀 항상 지나간 종목들은 이제 보내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그동안에 이제 저희 방송을 시청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방송 공략주 이제 수익률 같은 경우에 좀 웬만한 상승률로는 만족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서. 그렇지 않을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뭐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제가 AI 관련주를 가지고 왔다 네. 욕심 부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욕심을 부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어떻게 부리냐면은 이제 한 10% 수익 들이면은 좀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시장에서는 짧게 먹고 짧게 빠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저번 주 방송 종목이라든지 저저번 주 뭐 MC넥스도 굉장히 네. 괜찮은 종목이지만 이런 종목들 요새 시장이 언제 다시 또 빠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최소 40% 이상은 조금 그 목표 수익률로 잡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폴라리스 AI 제가 원래 그 다른 차트와 비교를 하면서 네. 잡아가지를 않아요. 네네. 그런데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그거와 비슷한 형태의 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비슷한 형태의 그 미국에서 그 시가총액 그 상위 기업과 같이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지원을 받고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못해도 폴라리스 AI보다는 더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 그럼 이 기업은 못해도 30-40% 정도는 상승이 나와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늘 가지고 온 공략주가 예전에 제가 한 반년 전쯤에 공략을 네. 했었다가 한 200%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왔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나한테 말을 해주지 방송에다가 말해버리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어디 가서 말씀 안 하고 다니셨나 봐요, 전문가님. 저는 말 안 요즘 하죠. 저는 방송에서만. 그렇죠. 네. 방송에서만 오로지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지갑 계좌를 두둑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일까요, 앵커님? 그러니까요, 전문가님. 그게 너무 궁금해요. AI 관련해가지고.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네. 전문가님이 이 종목으로 연초에 굉장히 큰 상승률을 이미 주셨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동시에 이 종목이구나. 딱 이제 파악이 됐거든요, 전문가님. 그래서 이 기업이 뭐 하는 네. 기업인지 기억하시나요? 그 챗봇 관련해가지고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어떤 서비스냐면 네. 지금 제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카메라 앞에 서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앵커님 일자리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기업이 하는 게 바로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네. 실제 AI와 그 입혀 가지고 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음. 그 캐릭터와 대화를 하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써봤어요. 써보고 제가 여기다가 핸드폰에다 대고 너 밥은 먹었니? 라고 했더니 아 저는 AI라서 밥 안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실제로 사람 캐릭터가 사람처럼 생긴 애가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걸 보면서 아 시대가 너무 많이 급변했다.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냐 라고 하는데 또 어느 채널을 보면은 다른 또 채널 보시면은 여러분들 뭐 스포츠라든지 다른 경제방송이라든지 보시면은 저 사람은 무조건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AI 캐릭터입니다. 네네. AI 캐릭터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다. 그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페르소라는 다 알려드리죠. 너무 힌트를 많이 드린 거 힌트 아니에요? 너무 많이 정말? 들었는데 어쨌든 이 기업이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기업에다가 납품을 하는 그런 기술들을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화형 AI 휴먼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진행을 하는 것도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이 그 페르소 캐릭터를 통해서 이 그 AI 그 대화형 휴먼 캐릭터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출시를 다 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뭐 자연스럽게 뭐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뭐 일본어라든지 한국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자연스럽게 다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대규모 언어 모델을 만들어서 영입을 한다, 진행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신입 아나운서의 정체 지금 막 많은 것들이 뜨는데 앵커 휴가 가니까 AI가 진행. 와 이게 세상이 무섭습니다. AI 앵커와 만나가지고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들이 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 기업이 그 시대의 선두주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국내가 아니라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3조 달러를 가지고 있는 그 기업과 협업을 진행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출시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과의 협업 이슈만으로도 네. 어마어마한 상승이 기대가 되지 않을까.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해서 어느 정도 네. 콩고물이 좀 떨어진다.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네. 한 3천억 정도 되는데 콩고물이 정말 떨어지다 말아도 못해도 3배 이상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3배 이상. 콩고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지난주에 이제 콩고물. MC 넥스도 콩고물 얘기하시면서 조금만 이게 떨어져도 많이 오를 수 있다. 콩고물이 네. 어렸을 때 좀 부족했나 봐요. 어렸을 때 계속 갑자기 그 떡 이름 생각 안 나. 어쨌든 그 지금 보시면은 차트가 너무 아름다운데 왜냐면은 이런 보시면은 이제 다 죽은 차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데 거래량이 많으시죠. 거래량이 네. 이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차트가 한번 슈팅이 나온 이후로 꾸준하게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축소가 된다라는 거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축소가 되면서 하락이 나오면 이제 하락 추세다. 이제 이 차트는 끝난 차트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여기에서 그 전과 비슷한 거래량이 한 번이라도 튀어준다면은 네.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그 차트를 만들어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MS와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진행을 하게 된 이후부터 네. 이 기업의 주가는 계속 꾸준한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 폴라리스 AI가 전고점을 뚫어줬는데 제가 봤을 땐 이 기업은 전고점을 계속 뚫어주고 새로운 신고점을 경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오늘 오채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신 AI 관련주, 오늘의 수익의 정석 생방송 공략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이제 AI 시장이 굉장히 의료 반도체뿐만 아니라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시장이 계속해서 커져 나가고 있고 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서도 AI 스타트업 기업들을 계속해서 인수를 지속해서 하는 등의 이제 개발과 투자를 진행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다시 한번
휴먼 AI 관련주들이 조금 살아날 수 있는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 오늘 오채열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수익의 정석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잘 하고 있는, 강화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해당 기업의 서비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통해서 좀 제공이 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연초에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된 관련주들 굉장히 크게 튀어오른 것들, 강한 상승세를 보여준 것들 시청자분들께서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오채열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신 해당 종목은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해서 강한 이슈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최근에 좀 강하게 튀어올랐던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동 평균선 위에서 좀 강한 시세를 분출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또 오채열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신 생방송 공략주 역시나 폴라리스 AI와 비슷한 차트상의 움직임을 좀 가지고 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상승 나오지 않았고 이제 상승 초입에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또 거래량을 굉장히 많이 동반을 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인 포인트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채열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신 생방송 공략주 궁금하신 분들은 또 방송 시간 지금 한 4분 남짓 남았고요. 이 4분 안에 함께 해주셔야 또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격 전략들까지 좀 대응 전략들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AI 관련주로 굉장히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셨던 전문가님이시기 때문에 오늘의 방송 공략주 또 기대가 된다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제 방송 공략주 저희가 한번 큰 틀에서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요 종목 요래서 내가 한번 포트에 담아봐야 된다 하는 공략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네.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자, 이 기업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대기업이 인수를 하고 투자를 진행을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대기업이 투자를 하면 나도 그거랑 똑같이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기업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구글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많은 전 세계 굴지 대기업들이 다 AI 관련 스타트업들을 다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그럼 AI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AI 관련주들 최근에 다시 한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반도체 등 AI를 접목을 해서 AI 시장 연평균 성장률이 30-40% 이상이에요. 30-40%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아이폰 출시를 하죠. 9월 달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월에 또 이제 팀쿡 CEO가 뭘 발표를 합니다. 네. 거기에서 또 이제 AI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당연히 뿜어낼 것이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부각을 많이 받을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엔비디아도 좋고 애플도 좋고 많은 기업들이 뭐 투자를 하는 거 좋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국내 증시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3조 달러, 3조 달러인 기업과 지금 현재 협업을 진행을 해서 전 세계의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출시를 하는 이 기업에 관련되어 있는 이 기업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휴먼 AI 대장주로서 네. 전 세계의 휴먼 AI 선두주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채열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신 생방송 공략주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1분 안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